비상을 향한 빛나는 도전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무빙진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이죠. 꼬꼬가 고수진 해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칸 김동화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동화 해설 LCK 챌린저스 리그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는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이 처음 함께 만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제가 선수가 아닌 해설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인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설레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 모든 방면에서 다양하게 얼굴을 내비쳐 주시니까 팬분들께서도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LCK에서 못 만나서 얼마나 아쉬워하는 팬들이 또 이렇게 또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리그 얘기로 좀 돌아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12.1 버전 뱀픽부터 참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밥이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챔피언들의 승률이 대부분 안 좋다라는 것인데요. 네. 뭐 그레이브즈, 그라가스, 리신 같은 픽들이 지금 카운터 픽들을 맞으면서 승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 챔피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한 현재 메타인 것 같습니다. 김동화 해설이 개인적으로 이 대체할 수 있는 챔피언 그동안 안 나왔던 게 좀 나온다면 어떤 게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는지요?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에서 좋은 챔피언도 나오지만은 이제 자신이 되게 자신 있어 하는 챔피언도 많이 기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챔피언을 봤을 때 그 선수가 이걸 얼마나 잘 다루냐 이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숙련도에 따라서 뭔가 그 개인적인 취향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좀 기대하고 있는 챔피언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와 해설자의 칸 김동화가 나왔어? 그럼 내가 피오라 퀸 한번 보여줘야지. 헌정픽으로. 네, 이런 거 한번 나와가지고 진짜 딱 모습 한번 비춰주면은 선수들 그때부터 스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칸 앞에서 내가 피오라 선 보인다. 네. 퀸 선 보인다. 네. 그러면 또 레전드 앞에서의 또 진짜 레전드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 다양한 볼거리로 여러분의 눈을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자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자,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1월 10일 날 개막을 해서요. 총 4라운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기 수에 따라서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카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상금 8천만 원, 우승 상금이 무려 3,500만 원이에요. 확실히 제가 옛날에 오. 이제 롤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떨어지고 이제 라떼는, 나이스 게임 TV NLB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상금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확실히 다 상금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또 프랜차이즈화에 따른 또 2군 선수들을 위한 또 무대도 멋지고 아주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순위인데요. 비방송 경기를 포함해서 DRX가 파죽의 4연승 4승 무패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챌린저스 리그 이 세계 DRX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팀들을 압살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요. 네. 리브 샌드박스 순위는 왜 이래 하시는데 어허. 이 신인 선수들이 진짜 경기력이 물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이 대거 포진해 있는 가운데 젠지가 지난 대회 우승팀이거든요. 2군 리그에서 챌린저스 리그 우승팀 젠지가 지금 무승 4패 4연패 기록 중인데 김동화 해설은 이 4연패 이렇게 연패 기록하신 적이 없겠죠? 저 칸인데? 역시 이제 19년도 서머 때 어. 스프링을 우승하고 서머 들어가고 나서 5연패로 그때도 오. 우승하고 나서 네.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우승을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또 작년에도 챌린저스 코리아 어느 정도 봤을 때 네. T1이 잘하다가 이제 서버 때는 맞아요. 확 꺾였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다고 또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우승팀이 계속해서 다음 해에 부진한 네.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젠지가 이것을 좀 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의 대진입니다. 리브 샌드박스와 광동 프릭스. 이 첫 대결부터 매우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고요. 프레디 프리온 대 담원기와 젠지 대 농심 레드포스, T1 대 DRX, 하나생명 e스포츠 대 KT 롤스터의 대결로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되는 팀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 팀들끼리의 대결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의 1승 1승은 굉장히 소중할 것이라고 좀 보이네요. 김동화에서는 딱 봤을 때 요 매치 좀 재밌겠다, 기대된다 하는 매치업이 좀 있을까요? 확실히 첫 매치업 때 네. 이제 리브 샌드박스하고 광동 프릭스
경기가 있는데 이 두 팀의 탑라이너가 또 강하다고 오.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첫 경기부터 기대가 되네요. 대박입니다. 저는 다른 경기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두 팀은 탑의 강점이 강렬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김동화 해설 모신 김에 최고의 매치업입니다. 먼저 리브 샌드박스 만나보도록 하죠. 네,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정말 신인의 패기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팀이죠. 텐텐 선수의 미드 AD 챔피언포까지 섞여버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모습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탑의 미닝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오늘 칸 김동아 해설이 와 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뛰어난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닝 선수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얼굴은 20년 전 이동진, 어, 실력은 칸 김동화. 최고인데? 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미닝이기 때문에 오늘 좀 눈여겨 보실 만할 것 같아요. 확실히 저번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레넥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타 네. 장면 봤을 네. 때.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닝 선수를 비롯해서 오늘 또 이 탑에서의 싸움만큼은 밀리지 않을 그들이 왔습니다. 확실한 V라인, 승리의 V라인 광동 프릭스입니다. 네, 광동 프릭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가장 화려했던 팀이 어디냐고 꼽는다면 광동 프릭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일리마 선수가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는 진짜 챌린저스 리그 역대 탑 중에 거의 완벽한 모습이 가장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의 탑 대결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게 정글과 미드의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시트러스와 불독도 오늘은 좀 힘을 더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트러스 선수는 또 언제 방송에 나가는지를 알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들고 있고 일리마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탑라이너거든요. 굉장히 슈퍼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는 탑라이너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눈여겨봐 주실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을 때도 1만 선수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오. 트린다미어 같은 그때 당시로는 조커픽이었거든요. 예. 트린다미어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메타픽으로 올라온 트린다미어 얼마나 잘 쓰게 될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저 지금 소름 돋았잖아요. 네. 1군에서 일리마 선수는 과연 작년 시즌 뛸 때 알았을까요? 칸이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오, 칸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알았더라면 더 많은 힘을 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역시 두 팀의 탑라이너에게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광동 프릭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지 못해서 편차가 조금 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모습은 KDA 면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많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광동 프릭스의 공격적인 수가 통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리브 샌드박스가 우위에 설지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광동 프릭스는 지금 KDA에 비해서 넣은 딜량이 높다. 아, 이거는 정말 치고받고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여지는 수치에서 이제 이 팀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팀의 대결 어떤 전술을 짜왔을까요?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최근에 레드 팀의 승률이 굉장히 높은 요즘의 분위기고 신짜오는 정글 0티어죠. 먼저 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정글 쪽에서 할 거 없을 때 리신 신짜오 나눠먹는 구도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지만 신짜오가 보여주는 한타의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모든 대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짜오가 조금 더 티어가 높아진 현재 상황입니다. 미닝의 레넥톤을 밴하고 있는 광동 프릭스. 그리고 저는 오늘 김동아 해설이 왔기 때문에 탑 상성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봤었는데 네. 요즘 탑 3대장이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라가스, 그레이브즈 그리고 뭐 트린다미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성을 진짜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가위바위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이게 그라가스를 플레이할 때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블루 사이드에서 그레이브즈가 밴당했을 때 먼저 집는 상황도 많고 이제 블루 쪽에서 그레이브즈를 먼저 선픽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트린다미어를 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확실히 가위바위보로 물리는 상성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자, 케이틀린까지 밴을 마친 광동 프릭스. 리브 샌드박스. 자, 일단 풀려있는 카드들 중에서 먼저 가져. 방금 말씀하신 트린다미어를 가져가는 미닝인데요. 이건 사실 일리마 선수가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리마 입장에서도 트린다미어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카드로 대처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라가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꼽아서 트린다미어의 딜을 많이 막는 수도 있긴 하지만 트린다미어를 찍어 누르는 픽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챌린저스 코리아의 경기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들 라인전 주도권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네. 그라가스보다는 트린다미어를 확실히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펠리우스를 픽하고 있고요.
불의 아펠리오스가 또 캐리력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그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 하체 쪽에서 광동 프릭스가 가져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캐리형 원딜을 좀 많이 지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쓰레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글 리신을 선택을 했고요. 이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볼만한 게 텐텐 선수가 미드 AD 이제 라이너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뭐 다이애나 같은 픽들도 정글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텀을 먼저 굳히는데요. 진과 유미입니다. 오 소나? 최근 솔로랭크에서 소나 승률이 범상치 않기도 했고 네. 최근에 너프를 조금 당하기는 했지만 이제 아이템 밸류 같은 부분에서도 소나가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작년 시즌에 굉장히 오묘한 기류가 있었던 게 솔랭 소위 말하는 천상계에서 네. 많이 등장하고 나면 챌린저스 리그에서 일단 실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에서 먹히면 LCK 한두 주 뒤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미드 세라핀 같은 경우가 어, 좀 예. 그랬었죠. 확실히 챌린저스 코리아는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챔피언이 나올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이제 내려가서 이제 퍼플 4호 밴에서 어떤 걸 밴하고 이제 어떤 픽을 먹을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됐네. 다이애나를 먼저 밴합니다. 앞서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네. 바로 이게 커트하죠. 리브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밴 성향인 것 같아요. 텐텐의 미드 AD 카드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유미 플러스 탈론도 저희는 기대를 조금 해야 해요. 텐텐 선수가 솔로 랭크 기준에서도 탈론 승률이 되게 높은 선수거든요. 네. 여기서 혹시 볼 수 있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칸 해설이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네. 사실 중계하러 오기 싫다고 저 중계 이런 거 딱 정해져서 오는 거 정말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올 때는 선수들 경기도 다 찾아보고 오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랭을 많이 돌리니까 네. 이 선수들하고도 좀 많이 붙어본 다전의 경험을 또 갖고 계세요. 또 막상 카메라 온 오프가 확실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온 됐을 때만큼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모든 네. 거를 다 불태울 예정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자 아칼리 가져갔고 헤카림이 등장했는데요. 헤카림이 나왔네요. 유미랑 같이 시너지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 정글 쪽에서 돌격대장으로 썼을 때 정말 효과가 크거든요. 네. 상대방이 소나랑 아펠리오스라는 몸이 약한 친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진영 그냥 뚫어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생존기가 없는 라인에 개입하기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바텀에 아펠리우스 소나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유미랑 시너지도 맞추고 갱킹도 어느 정도 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을 고른 것 같아요. 자 불독의 라이즈 가능성일지 탑미드 라인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자 라이너들이 수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누가 맞춰서 갈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은 리브 샌드박스의 저 앞라인이 꽤나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광동 프릭스가 받아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영을 잡을 때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니시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게임을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린다미어 대 아칼리 탑에서의 싸움인데 사실 칼챔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쉬는 시간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눴었는데 만족스러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보는 입장에서도 든든한 국밥 챔피언보다는 피 튀기는 혈전을 다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1, 2마 선수가 그래도 트린다미어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트린다미어를 보고 뽑은 픽이다 보니까 확실히 탑에서도 치열한 격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칼리 대 트린다미어 기본적인 상성 물론 뭐 손싸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상성에서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네. 트린다미어가 이제 치명적 속도 룬 리워크와 이제 더불어서 힘을 받게 됐는데 네. 딱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네. 이제 빛을 본 챔피언이라서 네. 이 데이터에 대한 게 없습니다. 트린다미어는 잘 모르겠다. 이건 너무 네. 변수가 많다. 그래도 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트린다미어 보고 뽑았으니까 아칼리가 좋지 않을까. 아칼리아가. 네. 아무래도 보고서 대처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두 팀의 오늘의 첫 번째 대결 속으로 가보시죠.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파란색 블루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의 진영이 되겠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광동 프릭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헤카림이 오랜만에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성장을 시켜 놓아 버리면은 정글 쪽에서는 캐리력이 엄청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글 개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독 선수가 텐텐 선수 상대로 라인 푸시를 좀 많이 해놓고 리신이 헤카림을 찾아다니면서 좀 쫓아다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백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텐텐 선수가 네. 텔레포트를 안 쓰고 점화를 든 걸 보니까 확실히 오. 미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챙겨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네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여차하면 솔로 킬각도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백스가 라인전이 은근히 약한 편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사거리가 긴 친구들한테 견제도 많이 당하면서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트 상대로 그냥 6렙 단계에 뭐 딜로 꽂아버려가지고 위협을 준다면은 푸시가 조금 덜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 재미있는 좀 스펠을 가져온 것 같고요. 그리고 바텀에서 연기했죠. 최근에 바텀은 라인 리시를 안 해주고 바로 가서 라인을 치기 마련인데 마나를 소모하면서 페이크를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바텀 조합이 아펠리오스 소나다 보니까 갱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헤카림이 정글을 풀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서 바텀 쪽으로 빠르게 진입을 했을 때 라인을 밀고 있는 형식으로 광동 프리스가 라인전 운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뒤로 돌아가서 박치기를 해버리면은 뭐 소나가 끌려와서 죽는 등 그런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타이밍에 불과 미닛을 한번 노려주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또 헤카림 픽의 이유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미드에서는 백스와 라이즈의 라인전. 광동 프릭스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초반의 움직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불독 선수가 라인전 능력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해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만 많이 할 수 있으면 광동 프릭스 예전같이 정말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시트러스가 왔죠? 오, 이거 맞췄고. 멈춰주면서 자, 스킬 쓰면서 빠지고 있는데 자, 시트러스가 일단 깊이 들어온 거 불독까지 같이 봐주면서 고립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바텀 듀오가 1레벨 때 리시 한척 연기한 게 어느 정도 무위로 돌아갔는데 네. 이제 헤카림 위치도 다 보이고 바텀은 또 선푸시까지 돼가지고 광동 프리스가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텀 쪽에 빅웨이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레드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신이 편하게 또 레드를 먹고 있죠. 시트러스. 그렇죠. 시트러스가 상대 레드를 빼앗아서 나갈 수 있는 것. 자, 일단은 한박 선수가 어떤 저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서 본인 정글 챙겨 먹으면은 이제 정글 동선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 꼬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광동 프리스가 이제 득점을 거두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헤카림 입장에서는 미드하고 탑이 주도권 있는 걸 바탕으로 위쪽 바이게를 빼앗기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보통 정글이 양바 위기를 뺏겨 버리면은 라이너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탑이랑 정글이랑 조금 더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더 불안할 것 같은데 보통 칸 선수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내가 푸시를 하고 있는데 양바이게가 먹혔다? 이제 그런 상황이 탑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되게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탑미드가 주도권이 있는 걸 바탕으로 위쪽 바이게를 먹게 되는데 혹여나 이게 먹혀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예. 라인전을 할 때도 확실히 지장이 생기고요. 자, 한 번 더 시트러스가 견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한박. 어쨌든 제가 볼 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조합의 시너지가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다이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와. 허브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데요. 불.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게 네. 리신이 와서 다이브를 설계한 게 아니라 미드가 라인을 밀고 와서 설계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펠리오스 같은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텀 라인전에서 킬을 먹었을 때 그 펌핑 맞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캐리력 같은 게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 네.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불독 선수가 그거에 맞춰서 또 바텀에 힘을 준 것 같아요. 네.
요즘 미드 쪽에서 라이즈가 입지가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요즘처럼 바텀을 세게 할 때 라이즈의 로밍 능력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네. 그 모습이 제대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픽의 의미를 진짜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독 선수가 이렇게 좀 발이 풀리지 못하게 다른 라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좀 만들어줘야지. 네, 그래야지 아펠리오스의 후반 캐리력도 좀 억제할 수가 있고 그렇죠. 라이즈도 이제 사이드 운영을 또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도록 후반에 조금 광동 프리스가 또 잘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드래곤까지 이기적으로 챙길 수만 있으면은 네. 불러들이는 한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헤카림 유미를 사용하기에 좀 편한 조합이긴 하지만 무모한 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합이 또 망가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드래곤 치는 거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해요. 지금은 좀 위험해요. 방금은 강타를 2개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빨간 강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쓴 것 같은데요. 네. 풀을 돌려서 저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만 스킬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동 프릭스는 바텀을 유리한 거 가지고 드래곤 전투로 이어나가는 수를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라인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탑의 템 선택에도 눈길이 가는데 트린다미어가 보통이라면은 이제 돌풍 아이템 트리나 이제 선열 포식자류의 강철가시 채찍을 가는데 네. 확실히 주문 포식자를 먼저 올림으로써 탑 라인전 주도권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1, 2만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또 1대1 하고 수비적인 아이템 갖춰지면은 나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잡기는 어려워진 거지만 안전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일리마 선수 입장에서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확실히 탑 솔러들이 많이 변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정글을 안 쓰려고 해요. 아래쪽에 정글을 많이 몰아주면서 탑에서 안정감 보여주면은 아래서 캐리해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새 바텀 서포터 챔피언이 이제 든든한 탱커가 아니고 유틸형 서폿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또 이제 탑에서는 자력으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뭐 탑에 레전드가 와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뭐 원래 그렇지 않았나요? 원래 탑들은 따로 그렇죠. 한번 혼자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1대1을 좀 더 네. 중요시 여기는 라인이 맞습니다. 자 전력 먼저 상황에서 들어주고 있고 리브 샌드박스가 뒤늦게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유채화를 겁을 주긴 했지만 이게 진영이 또 뒤로 밀려버리는 상황이면은 좋은 포션 또 내줄 수 있거든요. 자 앞으로 시트라스가 붙어주면서 발로 찾고 미닝이 안쪽으로 붙어줍니다만은 1, 2마가 파고들고 있고 서로 앞라인 바꾸는 싸움에서 1, 2마가 너무 오래 잘 버텼어요. 간신히 시간 다 끌고서도 살아서 나갔고요. 자 커튼골 열어줍니다만 여기서 추가 킬까지 데미지가 조금 애매한데 이거 네. 따라가다가 카이팅 당할 수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어지긴 좀 부족하고 시트러스가 여기서 자 백스를 잡아줍니다. 야 서로 앞라인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일리마 선수가 혼자 다 버텼고요. 리브 샌드박스는 헤카림이랑 트린다미어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둘 다 빠지는 상황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헤카림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난점 상황인데 광동 프릭스만 지금 이 킬을 가져가는 전가를 올립니다. 확실히 1레마 선수가 이제 아칼리 같은 생존기가 출중한 챔피언으로 한타 때 어그로 핑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딜을 넣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딜을 막을 수 있으면 본인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리마 선수가 제대로 된 약간 탱커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아슬아슬하게 네, 붙어가서 데미지가 킬이 데미지가 나오네요. 한 방에 소울로 킬. 자 그러나 트린다미어가 자 여기서 킬을 만들어냈다. 네. 헤카림과 함께. 조금씩 만회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우리 유미 있으니까 후반 캐리력은 있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정화를 시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린다미어가 적은 체력으로 이렇게 꼬셔놓고 햄버기 넘어오면서 그쵸. 스킬을 앞쪽에 다 투자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연막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던 모습이네요. 그래서 햄버기 선수 헤카림이 킬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령 싸움에서 킬을 먹은 거 치고는 성과가 크게 났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령도 리브 샌드박스가 먹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같이 교환하는 그림에서 포탑을 먼저 밀었고요. 탑바텀에서 각각 타워 하나씩을 교환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확실히 좀 보이는 게 미딩 선수의 성장력은 늘어나는 반면에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아펠리오스의 성장이 조금 더 뛰어나다. 이 점이 차이점으로 좀 보입니다. 자, 전령 2군까지 하면서 전령을 가져간 것에 이득을 극대화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그러나 그 사이에 시트러스도 드래곤을 하나 챙겨줍니다. 어쨌든 대각선 쪽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1, 2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버텨줄게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본대 쪽에 아펠리오스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타워를 미는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골드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프로신 대회나 스크림 기준으로도 이게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 대각선이 흥하면은 반대급부에 있는 제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네. 상대보다만 덜 망해라. 어.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시점에서는 광동 프릭스가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망했으니까 지금 아칼리하고 진을 비교해봤을 때 결국 저는 아칼리가 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불이 혼자 와서 잘리는 거는 아니죠 지금. 네, 자, 순간 굉장히 위험한 각이 나오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헤카림의 위치가 조금 멀어서 다행이었지, 여기서 제압볼드를 내줬으면은 게임이 아예 이상해질 뻔했어요. 그렇죠. 결국 사이드 운영하는 것은 탑솔러이기 때문에 이 킬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광동 프릭스도요. 2킬 기록 중인 불의 아펠리우스. 그래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펠리오스가 가는 쪽에서는 타워를 먼저 건드릴 수 있고, 상대방이 라인 푸시가 라인 클리어가 좋은 친구들이 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툭툭 건드리면서 전투를 한번 유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빨려 들어오면은 싸우고 아니면은 그냥 타워 채굴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원딜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럴 때 그래도 진이라서 다행이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징크스 같은 친구들이 성장이 밀려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뭐 딜도 애매하고 역할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진은 메이킹이 좀 되는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네. 좀 거들어주면 되죠 나중에. 자, 탑라인에서 1차 타워 앞쪽. 자, 세 선수가 와서 푸시하면서 타워 체력을 조금씩 깎고 있습니다. 야, 불이 좀 공격적으로 계속 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트린다미언은 아칼리 상대로 1대1로 포탑 방패를 채굴할 수 없는데 네. 이제 탑에서 이렇게 3대3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포탑 방패를 채굴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광동 프릭스가 게임을 좀 더 계속 유리하게 리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불독이 자, 이건 근데 여기서 날카롭죠. 백스 전면으로 공을 맞아가지고 빠지는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흐름이었는데 광동 프릭스. 한 방에 헤카림이 또다시 추가킬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이 백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미드라이너지만 암살이 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계속 방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대 쪽에서 재미를 보고 있던 광동 프린스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다시 미드 가서 시야부터 잡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스노우볼이 조금 멈출 수 있겠죠. 찾아볼까? 리브 샌드박스는 어쨌든 미드 정글 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유미가 달고 있었을 때 시너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성장이 너무 압도적으로 벌어져가지고 사이드 운영만 당하지 말자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탑라인. 지금 어시스트 2개, 킬은 전부 다 헤카림이 가져갔고 어시스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민딩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네. 라인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챔피언들을 봤을 때 결국 사이드가 중요해서 이번 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드 1차 포탑을 어떻게 개어내고 사이드에 압박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게임 흐름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 유미의 아이템에 대한 슈렐 선택도 하네. 월석 안 가고 슈렐 갔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유미는 아이템 폭이 되게 넓은 챔피언 중에 하나죠. 뭐 루덴도 갔다가 만년설이도 갔다가 슈렐도 가고 월석도 가긴 하는데 슈렐을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발 빠른 친구들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박 선수가 헤카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헤카림의 순간적인 이니시의 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아이템이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결국 이게 아이템을 가는 선수 본인의 취향이 가장 크게 타는 것 같아요. 취향 내지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과 네. 그렇죠.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겠죠. 헤카림이 좀 계속 위협을 주고 있죠. 이 스킬 발동시켜주면서요. 자, 미드 쪽 대치하면서 드래곤 앞으로 먼저 자리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양 팀의 조합 봤을 때 두 팀 다 뭐 한타력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조합이지만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앞라인이 조금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CC 연계로 터질 수 있는 챔피언들이 좀 많아서 저 헤카림을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를 먼저 잡아놓고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쪽으로 싸우려고 안 한 것 같아요. 드래곤 포기하고 전령 쪽으로 광동 프릭스는 먼저 눈을 돌렸었는데 자, 이것에 대한 대응 없이 결국에는 드래곤과 전령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져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랑해요, 무빙진 소통 좋아요 하시는데 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제가 채팅을 못 친 지 지금 2주째거든요. 소통 때문에. 추가인증이 안 되고 손이 불편해가지고 네. 이걸 지금 못 치고 있는데 얼른 빨리 네. 빨리 해서 여러분과 또 채팅으로 또 음성으로 함께 소통하는 챌린저스 리그의 강점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칸에 김동아 해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죠. 직설에서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칸 맞아요? 네. 칸님? 칸 맞음 뭐 이런 네, 지금 칸 채팅들 많이 맞아요. 왔거든요. 네. 칸님도 있나요? 칸 맞습니다. 뭐 목소리로 제가 칸이란 걸 인증을 또 못 시켜 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너의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칸님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을 보다 보면은 진짜 내가 가서 좀 뛰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드실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동숙한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칸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칸. 그래서 양 팀 다 지금 오브젝트를 거의 사이좋게 나눠 가져가면서 이번 전령 쓰기를 되게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동환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드 1차를 미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로 모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이니시가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헤카림 위치 되게 잘 잡았죠? 칸 너무 좋아요. 예쁜데요. 뒤쪽에서 밀어주면서 초식이 한 턴 버텼고요 불독이. 자, 불독 한 턴 버틴 사이에 싸움이 길어집니다. 근데 한 번에 녹이지 못했어요. 자, 반격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와 그러는 사이에 불독 선수의 초식 활용이 너무 좋았죠? 완벽히 상대 스킬 다 흘러가면서 불독이 가긴 갔으나 할 것 다 하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와 딜을 다 받기 전에 초시계를 누를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을 엄청 많이 끌었죠 불독이. 그래서 자, 미드 1차 타워 얻어내고 그 자리에 전령까지 풀면서 2차 타워까지 순식간에 압박에 성공하고 있는 광동 프릭스. 이것도 철거왕 아펠리오스가 있다 보니까 2차까지 그냥 순식간이고요. 순식간에 놓고 비공인 2군까지 성공했고요. 네. 1군은 하긴 했으나 다이브 깨졌고 3군까지 아, 3군까지 유미. 성공합니다. 전령이 할 것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밥값 다 했습니다 네. 전령. 비록 3궁 중에서 한 궁은 허공의 궁이었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울 수 있었던 거는 헤카림이 밀면서 백스가 같이 CC 연계를 했으면은 초식이 쓰기 전에 터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킬은 다 써버렸고 남아있는 전투에서는 아펠리오스의 활약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체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거 마무리 지으러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간 형국으로 잡아먹히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강점은 잘 드러나지 않았고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아펠리오스가 성장을 너무 잘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이 진짜 어려워졌는데요. 이 아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론딜도 되게 잘 나오는 챔피언이라서 네. 그렇죠. 트린다미어가 맘 놓고 바텀 사이드를 돌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라이너들의 스펠 상황을 보면은 트린다미어도 그렇고 텐텐도 그렇고 순간이동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텀 쪽으로 갔을 때 순간적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라이즈가 넘어와서 그냥 5대4로 바론을 쳐버리게 되는 상황이면은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들이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 거예요. 끌려다닐 수도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지금 라이즈 좀 시간 더 보내면 후반에서 사이드 운영할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시간 자 이런 거 끊어주는 거 이게 사이드 운영을 막는 그렇죠. 지름길로 자 그 시간을 밀어낼 수 있고 근데 이 싸움 길어지면 탈출 어디까지 할 수 있죠? 본대 쪽의 합류가 광동 프릭스가 훨씬 빠르거든요. 한 박을 묶으면서 뒤로 빠지는데 성공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이거를 죽이고 이렇게 다 살아가나요? 이것도 한번 끊기나 했었는데 탈출 루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진과 백스는 아래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쏠쏠하게 또 경험치랑 골드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소나드 아이템 트리가 이제 슈레리아를 가느냐 월석을 가느냐 조금 나뉘게 되는데 슈레를 가면은 이속이 정말 많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월석을 가면은 유지력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한타에서의 조금 힘을 더 생각한 아이템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미 같은 경우에는 미드 쪽에 있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정글과 같이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사이드의 힘을 방금처럼 준다면은 확실히 게임 아직까지는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용스택을 쌓고 있는 광동 프릭스 리브 샌드박스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쨌든 드래곤을 잘 챙겨가는 거는 바텀 쪽이 흥했었던 광동 프릭스의 좀 일방적인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앞서서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헤카림이 성장을 좀 잘 해놓고 코어템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헤카림의 계속 위치를 찾아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게임을 부셔버릴 수도 있는 게 헤카림이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는 평소 때보다 시야 장악에 조금 더 힘을 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광동 프릭스로 약간 분위기가 넘어가나 했지만 리브 샌드박스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네. 가드 바짝 굴리고 다시 전투할 준비를 합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진짜 신인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이 유리하거나 지고 있을 때 본인들이 해야 할 거를 너무 잘해요. 막 쫓기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막 무모한 수를 던져가지고 게임을 그대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상당히 운영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닝에 또 사이드 운영을 해주면서 상대 정글 몬스터 빼먹고 저렇게 성장 차이를 벌리면서 아칼리를 뚫어내는 순간이 온다면은 붙어주면서 백스들이 컨셉을 들어가는데! 잡고 와! 터졌어요! 이거 좋은 싸움.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2킬짜리 1킬이 나왔고요. 네. 아 근데 상대 타워 앞쪽에서 추가적으로 득점을 더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좀 봤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빠지는 쪽에서 한번 되받아치는 동작이 셉니다. 결국 백스가 가지는 강점 중인 하나인 이제 원거리에서 궁 맞추고 이니시하는 그런 부분을 리브 샌드박스가 굉장히 잘 이용했고요. 네. 추가적으로 싸웠는데 이게 지금 상대방 딜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나의 유지력을 감당 못한다라는 계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자, 둘둘 교환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싸움을 좀 해봤고 상대 정글 쪽 와서 괴롭혀 봅니다만은 뺏기지 않았고요. 카림도 지금 아이템 트리가 아예 탱 쪽으로 가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없는 싸움일 때는 리브 샌드박스가 좀 빼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니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게 백수 궁 맞추고 같이 연달아 들어가는 선택이 진짜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불을 녹여냈고요. 그래서 성장이 잘한 아펠리오스가 때리지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 있다 보니 1차 타워를 굉장히 많이 맞은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교환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재미를 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또 솔로 랭크에서 이렇게 죽으면은 원딜들이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아 숟가락으로 게임하기 힘들다. 이렇게 잘 꺼도 이렇게 한 번 실수하면 잘 죽을 수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딜 10킬 먹고 올라가도 3킬 먹은 탑솔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 아펠리오스 이렇게 아이템 좋고 강해도 트린다미어 1대1로 만나면은 네. 머리통 그대로 쪼개지거든요. 그렇죠. 작년 썸머 시즌까지 원딜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던 고수진 해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면 꼬리가 말려 있어요. 칸 앞에서 그죠? 꼬리가 말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칸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대변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예, 원거리 딜러분들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두 분이 게임도 같이 하시고 좀 아시는 사이였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형 동생 사이였었는데 네. 오랜만에 만나고 이제 칸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담원기아를 비롯해서 커리어를 많이 쌓고 왔더니 네. 반말을 못 하겠다고. 그렇죠. 아이, 존댓말로 얘기해서 저 혹시 전에 우리 말 놓고 지냈었는데 기억나시죠? 아 형 왜 그러세요? 그렇죠. 칸이 당황해가지고 형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네. 아 제가 그럼 반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습니다. 보셨죠? 꼬리가 얼마나 말렸는지 보셨죠? 아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또 인게임 내에 들어가면은 네. 원딜러는 어쩔 수 없이 탑한테 머리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생리예요. 네. 야. 이런 소리를 듣고도 한마디 못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 구수진 해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예. 아니 뭐 칸이 그렇다는데 뭐 그거 맞죠? 그렇군요. 예. 일단은 3킬 먹은 탑이 네. 10킬한 원딜보다 강하다. 그렇죠. 예. 아, 이래도 칸이 하니까 할 말이 없다. 맞습니다. 라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드리고요. 맞습니다. 자 미드 1차 타워 앞쪽으로 다시 라인을 푸시하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바라는 건 딱 하나죠. 헤카림과 백스가 같이 진입했을 때 상대 딜러나 앞라인을 녹여버리면서 한타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모습. 그렇지 않는다면은 소나의 유지력과 아펠리오스의 힘이 살아나면서 한타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체계화된 이니시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위치가 좀 안 좋거든요, 바로 불독이. 자 뒷각. 예. 자 비빙의 위치. 뺏겨갔어요. 리브 샌드박스가 자 바로를 치고 있던 와. 광동 프리스를 덮치면서 한타가 와. 지금 리브 샌드박스가 미쳤는데요.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거머쥡니다. 와, 그러니까 1주차 때 리브 샌드박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진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타를 너무 잘한다, 그림을 진짜 잘 본다라는 것인데 이번 교전도 그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결국 바론으로 이어지는 피해. 팀원 전원도 잃고 5킬을 주고 바론까지 내줍니다. 게임 시작 전에 보였던 지표로는 KDA가 높길래 어느 정도 안전지향형 그런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경기력도 너무 시원한데요? 네. 과감하게 뛰어들면서 야. 뒷각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고수진 해설이 해주자마자 네. 이게 같이 라이즈를 데리고 가는 식으로 들어갔으면 몰랐는데 팀 내에서 중요할 수 있는 라이즈가 저런 식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중간을 가로질러서 진영을 깨버렸잖아요. 네. 그 순간 한타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압승 또 전리품을 아주 쏠쏠하게 바론으로 챙겨주면서 네. 자 지금 글로벌 골드 자체도 역전을 시켜놓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그래서 계속 지금 눈에 띄는 거는 한박 선수가 눈미를 달고 가서 계속 뭐 어슬렁 거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네. 조금이라도 거리 벌어져 있으면 헤카림 들어가서 그냥 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운영상으로도 되게 말렸어요. 뭉쳐있을 수밖에 없고 사이드 운영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킬스코어도 역전시켜놓고 자 리브 네. 샌드박스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자신있게 싸움 걸죠. 그래도 룬가목이랑 만년설이 연기는 정말 좋았고요. 크레센도가 조금 네. 크레센도가 네. 아주 맛있게 네. 가사 제목처럼 크레온 샌도처럼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써져버려서 광동 프릭스는 제가 볼 때 이번 드래곤 전투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싸우고자 했으면은 팩이 있는 모습은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 승리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사이에 드래곤 스택을 쌓으면서 드래곤은 두기 나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자 와 살상년이 연계랑 백스 진입 보세요. 리브 샌드박스. 백스가 가서 휘젓고 묶어놓은 고정 타겟을 맞춰주고 있는 진이 네. 완벽한 궁합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아펠리오스가 정화를 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한박이 휘젓기 시작했어요. 7킬의 헤카림이 전장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아칼리와 라이즈이기 때문에 스킬풀을 한 턴 헤카림이 받아들었을 때 원거리 딜러가 받는 그 부담감도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니시도 되고 탱커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줄 수 있고 헤카림의 좋은 점만 드러날 수 있는 게임 형식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투 때 가장 핵심적인 지금 광동 프릭스에서 누굴 뽑니까? 기회를 누구한테 걸어요? 아펠리오스죠. 아펠리우스 보이는데 아펠리우스만 똑똑 끊어서 잘라 먹으니까 맞아요.
아 이후 전투에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진까지 본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살상연이와 커튼콜 연기가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의 약점이 많이 지워진 경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 내에서 킹콩 선수가 많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타 때 결국 본인 역할을 잘해주는 걸 보니까 네. 아 리브 샌드박스 확실히 3승 1패 저력 있는 팀이란 걸 또 이번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성장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한타에서 기여도가 좀 나올까 해서는 살상연이 맞추고 컨트롤 열어서 그냥 마무리 킬까지 주워 담으면서 그렇죠. 뭔가 주요 전투 때마다 보시면 킹콩 선수의 살상연이가 들어가고 그 뒤이어서 헤카림이라든지 백스의 궁극기 연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저 진에 대한 것들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게임이 되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골드가 많이 뒤쳐져 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이드 쪽에서의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한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칸 김동화 해설께서 사실 오늘 해설에 나와주시면서 나 또다시 열어주죠. 지금도 헤카림 돌진하죠. 아 너무 세요. 녹았어요 그냥. 하필 또 그 아펠리오스를 끌어줬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와. 한타에서 또다시 압승을 만드는 리브 샌드박스 네. 힘이라는 뒤쪽에서 고군분투하지만 힘이 와. 닿지 못합니다. 에이스 띄우면서 상대방의 넥서스를 심장을 찌르러 들어가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또. 야 리브 샌드박스 초반에 살짝 말렸지만 잘하긴 잘하네요. 그렇죠.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지지. 리브 샌드박스 또 한 번 1승을 추가하면서 4승 1패 상위권의 말뚝을 지전합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참 재밌는 팀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매 경기 때마다 새로운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듭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헤카림을 가져오면서 상대방의 진영을 그냥 깨부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 팀원들과 연계, 조합, 시너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사실 헤카림 픽을 봤을 때 아 요즘 메타에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의구심도 좀 있었는데 그 의구심 가지기 미안할 정도로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아, 초반에 어느 정도 말리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린 걸 또 잘 푸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센박이 오케이김? 나 중간까지 보다 못 봤는데 이게 뭐임? 이런 얘기가 났어요. 분명 중반까지 광동 프릭스가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불독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에게 이제 노출당하면서 끊기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잘했었던 불 선수 입장에서도 데미지를 혼자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박 선수의 인터뷰를 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탄 선수가 한 선수 만나본다면 누구 좀 만나보고 싶나요? 저였다면은 초반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치 어떻게 멘탈 잘 부여잡고 플레이한 킹콩 선수 킹콩 선수. 네 기대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한박 선수 인터뷰를 보는 게 맞으나 우리 개건 해설 칸이 원하니까 네. 킹콩과 네. 한박을 같이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말씀하신 킹콩이 한번 포문을 열어주고 그 위쪽 라인에서도 제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를 초대승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아 굳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칸 해설을 꽂아서 데리고 온 김에 이거 못 해주겠습니까? 아 그렇죠. 얼마든지 해줘야 되고 네. 제가 PD님한테 멱살 한번 잡히면 될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저번에도 그렇다시피 어. 또 한 번. 네. 저번에도 멱살 잡혔다시피. 네네. 어.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원거리 딜러 쉽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템템만 간 헤카림한테 한 대 맞았는데 반피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해맑게 웃는데요. 아 보기 좋네요. 그래서 한박이에요. 한박 웃음에 한박입니다. 아 깔끔하게 승리 거두고 웃을 자격이 있고 이거 보시면 광동 프릭스가 네. 경기 한 27분 때까지 압도했음을 보여주는데 한 번 한순간 쏟았던 리브 샌드박스의 골드 그래프가 승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타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거기에 추가적인 전리품까지 잘 챙겨가다 보니까 네. 한 번의 승리로 정말 많은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20분 때에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끌고 가면서 네. 저 밀려있던 그래프를 순식간에 당겨오는 데 성공한 리브 샌드박스. 아 정말 대단한 저력이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진의 마지막 활약, 킹콩의 활약도
진짜 사실 기대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게 망했다. 바텀 말렸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승리의 중요한 요인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도 팀 내 딜 1량 1등을 좀 달성하는 모습이었고 네. 리브 샌드박스가 확실히 예측 순위는 좀 낮았지만 경기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이 팀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후반부에 누가 또 번갈아가면서 캐리할 수 있는 이 견인차의 역할을 함께 해줬고 칸에서 한 번만 나오는 건가요? 네, 칸 군대 안감, 칸 이번 주만 나오는 거인 뭐 이런 잘생겼네 김동아. 네. 진짜 칸이네 덜덜 칸하 후덜덜 이런 그렇습니다. 채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군대는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6월 이후에 6월일지 11월일지 12월일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네. 6월 이후로 뭐 칸 해설도 그리고 국방부도 네. 함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6월까지 안 간다면 또 이렇게 한 번만 나오냐고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 뭐 오늘 뭐 스페셜 게스트로 왔지만 뭐 한두 번 좀 더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오늘은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나와도 뭐 다음에는 고정으로 또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받는다. 네,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죠. 네. 대박이에요. 사실 죽어도 안 나오겠다 그랬고 우리 작가가 정말 영혼을 담아서 네. 정말 꼬셔서 왔고 오늘 와서도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 네. 형 전 진짜 안 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오기 싫었어요. 네. 막 진짜 오기 싫었어요. 난 진짜 귀찮단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정해서 오는 게 정말 싫어요라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 주체할 수 없는 끼가 그렇습니다. 약속을 만들고 언제 또 올지 모른다라는 와, 그렇습니다. 오노프가 확실한 남자. 예.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들이대야겠어요. 그러니까 시동이 켜지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챌린저스 리그에서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서면서 본인의 개인 방송도 홍보하고 저희는 그쵸? 홍보가 없어요. 어느 정도 홍보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대놓고 저는 앞광고 무빙진이라고요. 네.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대기실에 갑자기 어떤 음료수가 왔죠? 비타500이 그렇죠. 있었죠? 이렇게 언급하면 원래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접 광고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려했지만 저희는 이제 V라인 옥수수 수염차를 오늘부터 다이틀을 시작하면서 이걸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다이어트 1일차입니다. 어. 다음 주에는 V라인이 더욱더 선명해져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 V라인을 뭘로? 옥수수 수염차로. 네. 광동 관계. 광동이 오늘 경기에선 졌지만 네. 이 V를 V라인으로 꼭 만들어 드리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비타500도 광동 맞습니다. 그렇죠. 비타500 그것도 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그래서- 이게 설계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광동 프린스 입장에서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거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패배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의 빌드업. 네.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 앞에다가 그 네. 음료수를 갖다 놓고 아까 뭐 먹었어요라고 물어서 덥석 낚아채는 이 빌드업. 그렇습니다. 2시간 전부터 가능해요.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칸의 개인 방송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준비됐습니다. 킹콩과 한방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킹콩 선수 너무 오랜만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 샌드박스 챌린저스에서 원딜을 하고 있는 킹콩 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박 선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샌박 챌린저스 정글을 맡고 있는 함유진 한박이라고 합니다. 네, 두 선수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박 선수 오늘 헤카림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헤카림 카드 어떻게 준비하게 된 카드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막 헤카림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그냥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네. 나도 되겠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진짜 경기 때마다 너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칭찬이 진짜 자자해요.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킹콩 선수를 두고서 칸 선수가 정말 저렇게 말렸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잘할 수 있냐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말렸을 때 킹콩 선수의 심정은 좀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일단은 그 첫 다이브를 당하고 나서 바텀 타워 쭉 밀렸을 때 CS 차를 봤는데 40개여가지고 제가 와 이거 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다보다 그냥 W랑 궁만 잘 쓰자는 생각으로 게임 했는데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박 선수는 이제 정글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라인이나 어떤 라인이 풀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보는데 오늘 경기 도중에 이 흐름을 보면서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갔던 게 있을까요? 일단 탑에서 라인 전이 되게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고 콜을 들어서 그냥 바텀도 이미 뭐 망해 보이길래 그냥 탑 쪽으로 그냥 쭉 갔던 것 같습니다. 망해 보이길래라고. 네, 우리 칸 해설이 또 칸 선배가 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혹시 이제 말렸을 때 이제 같은 팀원한테 어떤 콜을 주로 하시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말렸을 때 콜은 그렇게 솔직히 할 것도 없고 많이 한 편은 아닌데 이제 그냥 한타 페이지 갈 때 그냥 뭐 스킬에 W 잘 올리겠다 뭐 이런 말만 했던 것 같은데. 야, 약간 제가 듣기로는 한 수를 올리겠다 약간 숟가락적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슬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칸 해설이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말렸을 땐 좀 요런 대화 많이 하면 좋아요라고 팁을 주신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팁을 줄 만큼 건강한 멘탈의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킹콩 선수도 그렇고 한박 선수도 그렇고 솔로랭크에서 저를 무조건 만나기는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좋은 기억을 제가 심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려도 할 건 해야죠. 화이팅입니다. 두 분이 좀 할 말이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칸 해설하고 뭐 칸 해설 은퇴 이후에 뭐 솔랭에서 좀 만났고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선수 있나요 혹시? 저는 이제 한 형님 솔랭 만나셨을 때 이제 제가 빡치는 팀원한테 이제 대신 화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대신맨 역할을 거기서. 그럼요. 남이 든 가려움을 제가 그쵸? 대신 긁어주죠. 누군가는 긁어주시더라고요. 사이다를 이렇게 마실 줄도 아는 법이에요. 예. 담원의 칸일 때는 자유롭게 치지 못했던 채팅을 예. 이제는 나의 어떤 그 소속을 벗어 던지고 자연인 칸의 신분에서 너 게임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킹콩이 옆에서 지켜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한박 선수와 킹콩 선수 먼저 한박 선수부터 이번 시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킹콩 선수처럼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2군에서 성적을 내고 1군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빨리 1군으로 콜업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고 킹콩은 아니 근데 진짜 저번 시즌 때보다 조금 뭐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니 너 아직도 계속 크고 있어요? 키도 큰 것 같은데? 키 말고 네. 살짝 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아니 어쩐지 체격이 딱 벌어진 게 발전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지금 몸이 벌써 눈으로 봤을 때 막 어른스러워진 느낌이 좀 나거든요. 몸을 좀 키울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딜도 힘이다.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이 있어야지만 게임도 잘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하다 보면은 말 안 듣는 서포트 제압하고 해야죠. 역시 제압의 주 목적을 네. 가지고 있는 3대 몇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운동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3대 몇이세요? 아직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원활함은 책정을 안 해보셨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킹콩 선수와 한박 선수 두 분 모두 좋은 성적을 내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킹콩 선수가 대표로 이번 시즌 팀 목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팀 목표는 당연히 우승을 생각하고 있고요. 좀 부족했던 점 많이 보완하면서 완벽하게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하신 바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박 선수, 킹콩 선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역시 물론 LCK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후배들이고 지금 뭐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도 후배들인데 이렇게 후배들 또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또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해설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또 오히려 선수들이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 귀엽기도 하고 막 그쵸. 또 아련했던 옛 생각도 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까지 선수를 뛰었다 보니까 솔로랭크에서 만났다라는 표현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칸 선수와 계속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원의 칸은 네. 내숭쟁이였지만 자연인 칸은 강력하다. 네. 엔터키가 봉인 해제됐다 뭐 이런 채팅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혹여나 이제 솔로랭크에서 저의 공격적인 워딩을 받으시면은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 후배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후배 간에 네. 또 약간의 어떤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그렇죠. 또 건전한 채팅 문화, 건전한 게임 문화 그리고 이 게임 안에서의 이 대국민 선수들 간의 화합을 원합니다. 라이엇 게임즈. 저희 1경기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으로 돌아옵니다.